안녕하세요, 상상인 여러분. 상담학자의 세상 상상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편에서는 코로나 블루가 왜 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 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성이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 쉬운 특성인지, 그리고 코로나 블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한번 해볼 수 있는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 쉬운 주변의 어떤 우리의 환경적인 요인을 한번 살펴본 것인데요. 오늘은 렌즈의 방향을 돌려서 개인의 특성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즉, 비슷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어떤 개인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은지, 그 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가족이 있다고 했을 때 가족 단위에서는 사실 비슷한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는 코로나 블루를 좀 이번에 경험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없다라든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자녀가 있는데 첫째는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둘째는 경험하지 않고 잘 일상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부모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에 걸리기 쉬운 특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특성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에 예민한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위생이나 청결에 좀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가능성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위생이나 청결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외부로 외출을 하는 것이 상당히 더 조심스러워서 개인이 좀 더 고립될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손을 잘 씻었을지, 이 사람은 코로나에 걸린 것이 아닐지, 그런 어떤 의심이나 의구심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안이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불안감들이 증가하다 보면 앞날에 대해서 우리는 비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거나 부정적인 어떤 예상들을 하게 되면서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가 희망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케이스는 건강에 대해 유달리 걱정이 많은 사람을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약간 무리를 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오늘 좀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느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떤 기침이나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즉,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됐다 마음들을 더 강하게 갖게 되면서 걱정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특성으로는 평소부터 외로움을 좀 잘 느낀다거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외로움을 잘 느낀다거나 고립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될까요? 혹은 어떤 경험들을 좀 많이 하게 될까요? 혼자 이렇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혹은 난데없이 좀 서글퍼진다,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난다, 어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나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많이 느끼게 되면 차라리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은 그냥 끝내버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런 어떤 자기에 대한 외로움이나 고립감을 좀 덜 느끼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막히게 되면서 계속 혼자 있게 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고, 평소에 자기가 느껴왔던 어떤 고립감이나 외로움들을 더 많이 계속 느끼게 되면서 삶에 대한 어떤 비관적인 태도라든가 미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혹은 희망이 없는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낳게 되면서 개인의 어떤 무기력감이나 고독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자취하는 사람이라든가 독박 육아를 하는 부모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취약성이 사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개인들에게 이런 특성이 더 있다면 그 위험도는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한편 혼자 지내는 걸 좀 힘들어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 즉 대인관계 의존성이 높은 사람들도 이 코로나 블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고 코로나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걱정이 많이 없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만남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될 텐데요. 그러다 보면 이런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정서적으로 좀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평소부터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좀 자주 느낀다거나 대인관계에 과도하게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에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마음가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이 안타깝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희망들을 과도하게 갖게 되면 그것에 오는 좌절감이 더 커지게 되고 그 좌절감으로 인해서 무기력감이나 의욕 없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충분히 좀 설명이 되는데요. 벌군이라는 학자의 기대 위반 이론에 따르면 기대가 높았던 사람이 예상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실망이 더 커진다는 부분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이것을 코로나 사태에 적용해 본다면 코로나가 하루빨리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만약에 높은 사람이라면 계속 이렇게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느껴지는 어떤 좌절감이나 실망감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스럽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코로나가 곧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이었다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무기력감이나 좌절감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게 되고 우울감 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도 더 낮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사태가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필요하겠지만 이것이 과도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과도한 기대는 이번엔 좀 내려놓으시는 게 심리적으로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평소에 일상에서 누려왔던 활동들을 많이 못하게 되어 있고요. 국가적으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무슨 미친 소리냐, 나라가 이렇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는데 도대체 제정신에서 하는 소리냐, 이런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데는 저도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해보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충분히 마스크를 끼고 내가 평소에 듣기 좋아하는 어떤 음악들을 이어폰에 꽂고 혼자 산책을 해볼 수 있는 활동들은 충분히 가능한 활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혼자 산책을 하게 되면서 집에만 있어서 만들어진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덜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책을 통해서 내가 조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기분도 좋아질 수도 있고 주변에는 어떻게 좀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경하게 되면서 나에게만 빠져드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이 많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분위기를 바꿔볼 수 있는 외부 활동들을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좀 외부 활동을 권해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불안하거나 싫어하실 수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당연히 집에서 할 수 있는 좀 활동들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홈트일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냥 영상 하나만 틀어놓으면 똑같이 바로 어떤 동작들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영상, 운동 영상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운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도 챙기게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조금 내가 뭔가를 실천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도 좀 더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좀 운동하는 게 평소에 좀 별로 안 해왔고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정적인 활동인 요가나 어떤 명상 같은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명상을 한번 해보면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명상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차분히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느낌들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는 명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차분히 눈을 감고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좀 느껴지는지 어떠한 것들이 좀 생각이 드는지 제 3자의 입장에서 약간 거리를 두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는 그것이 곧 나와 연결되면서 부정적인 나에 대한 어떤 느낌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구나를 거리를 두고 보게 되면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경험을 바로 하기보다는 약간은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상담을 하는 분야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해서 이 명상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추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과의 만남은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은 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상통화 같은 것들을 좀 해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컨택트의 시대가 좀 마무리되고 언택트의 시대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인데요. 저도 실제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통화로 내담자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이게 어색하고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이게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좀 스스로 있었는데요. 막상 제가 이제 몇 주간 이 화상으로 지금 상담을 하게 되니까
분명히 안 하는 것보단 좋고 그런 어떤 긍정적인 경험들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내담자들도 상당히 많이 도움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화상통화를 조금씩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 제안한 방법들이 당연히 만병통치약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어떤 코로나 블루의 그런 가능성들은 분명히 낮춰줄 수 있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염려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보고 제가 제안한 방법 중에 하나를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